금융시장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언제나 정교한 설계자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최근 은퇴를 앞두거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이들 사이에서 마치 마법의 꽃길처럼 여겨지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커버드콜 ETF입니다. 매월 통장에 꽂히는 제법 쏠쏠한 분배금의 달콤함에 취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이 상품이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도구가 아니라 상승의 기회비용을 현재의 현금과 맞바꾼 고도의 파생 전략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1970년대생 남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 자산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커버드콜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걷어내고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커버드콜의 구조를 냉정하게 뜯어보면 이는 본질적으로 상방이 막힌 비대칭적 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자산인 주식을 매수하는 동시에 그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재원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등할 때 여러분의 수익률은 특정 지점, 즉 행사 가격에서 멈춰버립니다. 반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만큼의 아주 작은 완충, 작용을 제외한 모든 하락분을 고스란히 얻어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 10% 달러의 수익 가능성을 포기하고 달러 2% 달러의 현금을 챙겼는데 정작 자산 가치가 달러 20% 달러 하락할 때는 무방비로 노출되는 셈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원금의 영구적 손실인데 커버드콜은 구조적으로 원금 회복, 탄력성이 일반 ETF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에게 이 상품이 위험한 결정적 이유는 재살 깎아먹기식 분배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기초자산 수익률이 분배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운용사는 투자자의 원금을 헐어 분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매월 달러 1% 달러의 분배금이 들어오니 자산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계좌의 순자산 가치의 NAV는 서서히 우하향하는 우하향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10년 뒤 똑같은 금액의 분배금을 받더라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구매력과 쪼그라든 원금을 마주했을 때의 허탈함은 돌이킬 수 없는 노후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지수가 횡보하거나 완만하게 하락할 때 커버드콜 ETF의 원금 회복 속도는 지수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복리 효과를 정반대로 누리는 꼴이며 자산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버티는 것은 커버드콜 전략에서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커버드콜 ETF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핵심은 기초자산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정교한 리밸런싱과 상품의 세부 구조를 파악하는 안목에 있습니다. 첫째, 하락장에서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액티브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등장한 2세대, 3세대 커버드콜 상품들은 타겟 프리미엄 방식을 채택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하락 압력이 강해질 때는 옵션 매도 비중을 달러 10% 달러에서 달러 40% 달러까지 유연하게 조절하여 방어력을 높입니다. 하락이 예상될 때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하여 하락분을 상쇄하고 바닥 신호가 보일 때는 매도 비중을 과감히 낮춰 반등 시 수익 참여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달러 100% 달러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식 상품은 하락장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외가격 OTM 옵션을 활용하는 ETF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행사 가격이 설정된 OTM 커버드콜은 주가 상승분을 일정 부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둡니다. 이는 하락장 이후 찾아오는 반등장에서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등가격 ATM 옵션 매도 방식은 프리미엄은 많이 주지만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수익이 제한되어 하락장에서 잃은 원금을 복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나스닥 달러 100% 달러 커버드콜인지 아니면 나스닥 달러 10% 달러 타겟 프리미엄 방식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하락장에서는 단일 종목 기반의 커버드콜의 엔비디아나 테슬라, 개별 종목 커버드콜에서 지수 기반이나 채권, 혼합형 커버드콜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야 합니다. 개별 종목의 높은 변동성은 높은 분배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락 시에는 하한선 없는 추락을 보여줍니다. 반면 미국 국채와 결합된 커버드콜이나 주식,
비중을 달러 70% 달러 수준으로 낮춘 하이브리드형 모델은 하락장에서의 낙폭을 유의미하게 줄여줍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 최소화는 결국 얼마나 더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깨지느냐의 싸움이며, 이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미봉책이 아닌 기초자산의 구성에서 결정됩니다. 투자자가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상상해봅시다. 이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응 시나리오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변동성 역설에 의한 계좌 녹아내림 현상입니다. 시장이 단기간에 폭락한 뒤 곧바로 급등하는 비자 반등이 일어날 때 커버드콜 투자자는 시장에서 가장 소외됩니다. 폭락할 때는 자산 가치의 달러 30%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반등할 때는 수익 구조에 캡이 씌워져 있어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할 때 내 계좌는 여전히 달러 마이너스 20% 달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가 전고점을 탈환할 때 내 ETF는 수익 구조의 한계로 인해 원금 회복에 수년이 걸리거나 심지어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영구적 자본 손실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금리 정체기와 저변동성 장세의 결합입니다. 옵션의 가격, 즉 우리가 받는 프리미엄의 원천은 변동성입니다. 시장이 아무런 방향성 없이 지루하게 흐르고 변동성 지수 VIX가 바닥을 기게 되면 운용사가 수취하는 프리미엄 자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상품 설계 시 약속했던 연달러 10% 달러 이상의 높은 분배율을 맞추기 위해 운용사가 무리하게 옵션 매도 비중을 늘리거나 행사 가격을 낮게 잡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그러다 예기치 못한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 그 수익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합니다. 이는 커버드콜 투자자의 수익률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또한 환율이라는 변수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우량 커버드콜 ETF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자산을 기초로 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점인 상태에서 분배금을 받기 위해 진입했다가 향후 달러 약세와 지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더블데스 구간을 만나게 되면 옵션 프리미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산 붕괴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달러 12% 달러 분배금을 받았는데 환율에서 달러 15% 달러가 깨지고 주가에서 달러 20% 달러가 하락한다면 이는 투자가 아니라 자선 사업에 가까운 결과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시장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전천후 방패가 아닙니다. 이 상품은 횡보장이라는 아주 좁은 통로에서만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특수 목적형 도구입니다. 하락장에서는 덜 깨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등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셈이며, 상승장에서는 남들이 축제를 즐길 때 문 밖에서 구경만 해야 하는 소외감을 선사합니다. 노후 생활을 고민해야 할 투자의 미덕은 당장 눈앞의 현금 흐름에 현혹되지 않는 해안입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높은 분배율이라는 숫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하락장에서의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커버드콜의 비중을 적정 수준 보통 달러 20% 달러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 자산은 시장의 성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수형 상품이나 우량 성장주에 배치하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가 매달 지급하는 그 달콤한 사탕이 사실은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에 써야 할 소중한 미래의 원금을 녹여 만든 것은 아닌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보여주는 방식은 때로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오늘 공유해드린 전문가적 시각과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욱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현재 커버드콜 상품에 대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의견이 건강한 투자 커뮤니티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본질을 꿰뚫는 분석과 금융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평안한 투자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치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